나눠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에피타이저로 이런 얘기를 좀 들고 와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이제 순방을 계획했었어요. 독일, 덴마크 순방을 계획했었는데 돌연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발생한 위약금이 무려 최소로 잡았을 때만 해도 8억 6천만 원이라고 어제 JTBC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봤더니 이제 보통 대통령 따라가면 기업들도 많이 따라가잖아요. 거기에서 체결하기로 한 MOU만 50개에 달하는데 이게 다 피해로 집계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돈이 이 피해액으로 잡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여쭤보고 싶네요. 근데 그 MOU는 별 피해 없을 거예요. 어, 제 생각에는. 형식상에. 예, 형식상 기업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고 그 기업들이 한 거를 그냥 대통령실에서 그 순방 성과라고 그냥 생색낸 거기 때문에 안 가더라도 기업들이 알아서 할 거고 도리어 불필요한 것까지 안 할 수 있어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큰 손해는 없다고 보는데 예. 다만 그때 굉장히 급작스럽게 취소했잖아요. 취소한 이유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네. 더 본질적인 건 김건희 여사 맞아요. 예. 다니기가 좀 민망한 상황이니까 취소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다니기가 불편하면 그 예정됐던 순방도 취소하고 뭐 김건희 여사만 괜찮으면 언제든지 가시고 이것도 참 제가 보기에는 좀 딱해 보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국가 신인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간다 하놓고 3, 4일 전에 취소를 했던 네.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음. 그때 이제 우리 정확하게 기억하지만 그때부터 몇 달 동안 전혀 안 나옵니다. 두문불출하고 마포대교에서 이제 순시함으로써 등장을 하게 됐는데 결국 판단 자체를 대통령실이 아닌 저는 김건희 여사가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었나. 그때도 덴마크 가기에는 좀 독일 가기엔 부담스러워서 직전에 취소했고 예. 금액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국가 신인도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좀 즉흥적으로 외교라든지 했던 측면이 지금 드러나는 거고 뭐 피해도 어마어마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뭐 흥청망청 먹고 뭐 헛짓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긴 한데요. 그걸 떠나서 이런 국가적 시스템에 국가적 일들은 시스템에 따라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개인이 결정해서 그냥 취소하고 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끝까지 좀 추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굉장히 좋은 얘기하셨는데요, 박 변호사가. 저는 뭐 8억 6천 자본돈 아니죠. 국민의 혈세고. 근데 8억 6천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렇게 외교적 순방 약속했던 외교 일정을 취소할 때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되게 이렇게 취소하고 뚜렷한 상대 국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중요한 일정을 갑작스럽게 취소하면 나라의 국격도 추락하고 신뢰도도 떨어지고 모든 게 좀 우스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 손해액은 뭐 위약비 8억 6천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 몇 배죠. 몇십 배. 예. 국가 이미지 대외 신인도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 저런 나라가 어디 있나 이래 되는 거거든요. 독일이나 덴마크가 봤을 때는 다 해놓은 걸 갖고 취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저 아주 중요한 친구들 간의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 갑자기 안 나와. 왜 안 나와 했더니 부부 싸움에서 안 나와.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우습겠어요. 예를 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그 친구 못 나올 수 있고 이거 약속 깨자 이럴 수 네.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나 어제 부부싸움 그저께 부부싸움 해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아. 이래나 안 가. 우리 안에 하지 말자 이러면 아무리 친구 간에도 납득이 되겠어요? 그렇죠. 우스워지죠. 예, 그 친구들. 그런 게 우스워지는 거예요. 예. 사람도 우스워지는데 그러니까. 나라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이런 어떤 심기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이 국가적인 행사들, 대외적인 관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는 다들 이해를 아마 못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에피타이저 두 번째는 워낙 외교 쪽에 또 강하시고 하니까 북한이 특수부대 대원 러시아에 파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뉴스를 보시고 아이고 걱정이 되네 뭐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실 텐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나라랑 북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우리나라도 여기에 일정 부분 엮여 있는 당사국으로서 첫째는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 체크가 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 이게 소식이죠. 국정원에서 아마 우크라이나한테 그 자료를 준 것 같아요. 우리 북한군이 갔다라는. 그러나 아직 CIA나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그 유럽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고 있고 현재 러시아는 부인하고 있고 북한도 아직 공식 입장이 제대로 나온 건 아닌데 유엔 대표부에서는 네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사실관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만 몇천 명이 갔다고 얘기하는데 만 몇천 부대 병력 이동이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예를 들면 군사 고문단, 그러니까 이제 기술관이나 기술 인력이나 고문단 정도가 일부 갔을 개연성인데 그거를 파병이라고 하지 않죠. 그거는 그 기술단이나 고문단 파견이라고 그래요. 파병과 파견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대규모 10,000명 이상의 병력이 파병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북한도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부에서 그런 프로세스 절차가 있었어야 될 거예요. 저 최고인민회에서 네. 의결하거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국회에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북한을 비정상적인 국가로 우리가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국가도 아니고 무슨 그 사이비 교주단체처럼 네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보낼게. 그러면 그냥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저쪽도 물론 보내기로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하면 그 과정은 밟죠. 절차적으로는 과정이 존재한다. 그럼요. 절차적으로 과정을 네. 밟아야 돼요. 북한이란 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사실관계를 봐야 되고. 자, 그럼 두 번째. 아직 확인 안 됐지만 만약에 우리 정보기관 말대로 갔다고 하면 이 문제는 이런 거죠. 만약에 더 심각한 거는 지난번에 이제 북러 그 군사합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예. 있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북한이 러시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앞으로 북한에 러시아군이 그 병력을 보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은 맞는데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러 병력을 보냈으니까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 그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길을 닦아놓는 거죠. 명분을 주는 거죠 그냥.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좀 굉장히 차분하게 갈라야 돼. 우리한테 진짜 심각한 거는 네. 러시아군이 한반도에 오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반도 전쟁 나면 우크라이나는 남한 지원하고 러시아는 북한 지원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지금 사실은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조금 네. 그럴 수 있는데 군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정점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미필들도 있고요. 저는 뭐 군대에서 작전 네. 관련된 법률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교관 같은 걸 하다 보니 뭐 그것 때문에 작전 안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규범적인 측면에서 이 봤을 때 한편으로는 조금 덜 불안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는 사실은 상당히 그 부분이 저도 좀 억울했었는데 전시 통제권 관련해서 원래는 평시만 미군에서 네. 우리가 가지고 오고 전시회는 못 가죠. 그때 왜 못 가냐면 하도 장군들이나 보병들이 못하게 막아서.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나마 그때는 사실 이게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당연히 갖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그거 정부 때입니다. 예, 예. 환수하느냐 평시 마느냐. 전시 네. 통제권은 뭐 전자권은 항수를 했는데 전시권 남겨뒀거든요. 지금 보면 그나마 다행인 게 그나마입니다.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이 전시 땐 작전 미국은 통제권이 있으니. 미국이 군인을 움직인다고 봐야 되고 이게 쪼맨한 군도 미국이 움직이지 우리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나간 어떤 정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나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다행이긴 한데 궁극적으로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수록 이 국면에 끼어들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일부 정치인들은 일부 또 되지도 않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가자고 뭘 알고 나는 소리인지 어쩌려고 상호작용이란 말이에요. 예. 전투나 이 전쟁이. 그래서 좀 모르는 사람들은 좀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술 그리고 천궁을 비롯한 이 첨단 그 미사일 기술 있잖아요. 그 러시아에서 들어온 게 많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러시아에서 네. 많이 받아왔습니다. 미국은 안 줬어요, 사실은. 예. 그 사거리 제한하고 막 네네.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사 기술의 아주 핵심적인 우주항공 기술을 포함한 로켓 관련 기술은 상당 부분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협력 받아가지고 가져온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 러시아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예요.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지금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길지 누가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트럼프가 트럼프가 이긴다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국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러시아하고도 달라지는 거고 중국하고 달라지는 거고요. 예.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 완전 우리가 알 수 없는 대로 국면으로 갑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왜 우크라이나에 뛰어들고 이런 설치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예. 그 트럼프가 되면 아마 전쟁을 거의 빠른 시일에 종식시킬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내내 캠페인 내내 하는 게 그 이 전쟁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왜 여기다 우리가 돈을 써?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미국이 얻는 게 뭐야? 나는 빨리 그 하루 빨리 전쟁을 끝내겠다. 이게 지금 트럼프의 기본 예. 입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우리한테 미국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도움이 되면 전쟁을 하지만 도움이 안 되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우방이라 하더라도 그게 동맹 국가라 하더라도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로서 그 중동 전쟁은 몰라도 이스라엘과 미국의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마 현상 고착 정도로 하면서 그냥 타결 주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유럽 내에서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민들 보수 분들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전시작전권 아까 얘기했는데 전시든 평시든 미군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공군의 작전권을 안 줍니다. 아. 기본적으로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은 기본적인 성격은 북한에 대한 방어죠. 예.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게 첫 번째지만 또 하나는 역으로 한국군의 남쪽에 의해서도 일어나는 우발적 사태도 막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육군 보병 사이에서 육군이 포탄 쏘고 하는 거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예. 공군이 참여하게 되면 바로 그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잖아요. 예를 들면 네. 우리가 북한의 주석궁이나 이런 예, 데 타격하고 바로 그냥. 평양을 타격하고 그러면 그건 전면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군에 대한 작전권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공군은 평택으로부터 그 군사 GPS를 못 받으면 올라가도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저 연평도 포격 사건 났을 때 네네. 우리 그 비행기 띄웠다 그랬잖아요. 그 공대지 미사일 갖고 갔는데 그 공대 미사일을 쓸 수 없었던 게 GPS를 안 알아야 줬어요. 쓰죠. 미국이. 알아야 쏠 수 미국이 있죠. GPS를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야 위에서 쓰죠. 좌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투기 조종사가 예. 자신의 감으로? 그 저 조종 그걸로 안 돼요. 그걸로 쏘는 육안으로 수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2차 대전입니까? 그 이제 그 2차 대전이죠.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지금 현대 전투기는 네.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안 빠르고 돼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네. 있는데 어디 가서 맞을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제가 뭐 이걸 다행이라 말하는 게 맞는지는 그러니까 우픈 모르겠지만 상황이 우픈 상황. 그러니까 자위권 행사는 가능해요. 예. 예컨대 북한이 포탄을 쏜다. 네. 우리도 같이 포를 쏠 수 있고요. 미사일 쏜 미사일 이게 자위권 행사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공군력은 갈 수 없는 거거든요. 똑같은 양의 포탄을 공대지 미사일로 가기는 어려운 거. 이게 어쩌면 아주 전면전이나 확전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장치. 중요한 거고요. 미국이 가장 원하는 거는 전쟁을 절대 안 원합니다. 미국 지금 두 군데 전쟁도 매우 힘들어하고 나라 국력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한반도까지 뭐가 문제가 일어난다. 그리고 최근에 부장관이 캠베링 부장관 왔던 것도 아마 헛소리 좀 하지 마라라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나마 다행인데 뭐 하여튼 또 일부 정치인들이 우크라이나 네. 어디 간다고 하는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게 네. 중요한 걸 한마디만 더 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 있잖아요. 예.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우리가 나가라고 해서 나갈 일도 없고 우리가 있으라고 해서 있을 사람들도 아닙니다. 미국이 필요하면 있고 필요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바짓가랑이 붙잡아도 나갑니다. 네. 그래서 주한미군이 있느냐 나가느냐는 미국의 재정 상황, 미국의 군사 전략, 그리고 미국 내 여론 이거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리고 예.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현재로서는 한반도에서 전쟁 나는 건 지금 박 변호사 얘기처럼 네. 지금 두 개의 전쟁,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군사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개의 전쟁을 승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전쟁이 나고 한반도에서 전쟁 날 때 동북아에서 이 두 개의 전쟁을 어떻게 이길 건가? 거기에 프라에서 이 중동의 전쟁은 0.5에 1.5 내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건 전면전, 그러니까 정규군의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하고 0.5, 1.5의 전쟁이 나는데도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그 냉전 이후에 미군의 군사 전략의 핵심이었는데 미국이 포기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두 개의 전쟁을 미국이 이긴 힘들다. 그렇게 이제 실익의 관점에서 미국은 전쟁을 판단하는데 네. 우리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아 그렇죠. 네. 이걸 그냥 강대강으로 막 그냥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런 좀 식의- 사실은 참 이게 뭐 미국 대선이 이제 그 얼마 안 남았는데 트럼프 대도 걱정이고 안 그러게요. 돼도 걱정이고 제가 왜 미국까지 걱정을 해야 되지? 이게 해리스가 돼도 그렇고 트럼프가 될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아주 그 오차 경합조 같은 데는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고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완전 붙어 있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모르는데 트럼프가 됐을 때 한반도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전혀 그러니까요. 대비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정부 차원에서 플랜 A와 B를 짜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시나리오 다 짜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벌써 7조 얘기하고 9조 네. 얘기하고 방위비 분담하는 거 네. 관련해서요. 돈 내놔라. 네. 한국 근데 머니뱅크라고 했나? 뭐라고 트럼프 했잖아요. 스타일을 보면은 네. 그 안에 자기가 9조 얘기했으면 최소한 4조 이상은 가지고 내놔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스타일상. 스타일상 그러면 그래요. 그걸 내놓고 우리도 뭔가 받아오는 게 있거나 그것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들을 참모들이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없죠.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김태호 같은 사람도 네. 그렇고 저는 그 엄한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러시아군이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에 대비해서 그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올 수 있게 못 해서 살겠다 아. 진짜. 그런 정말. 그거를 정당화시키는 안 그래도 가뜩이나 툭하면 유사시에 네. 일본 자위대 병력을 한반도에 주둔한 오게 하는 문제에 네네. 대해서 여기 툭하면 그런 생각들 발상들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명분으로 해서 러시아군이 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자위대라도 오게 하자 이렇게 그렇게까지 막 나가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정말 실제로 논문을 그렇게 쓴 사람이에요. 그 그분이. 김태호가 그렇잖아요. 그럴 일은 안 와야게끔 국민분들과 다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